지난주까지 우리가 돌림힘을 공부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유체 파트 1을 보는데요. 유체에서 다뤄야 될 것은 아무래도 압력에 대한 내용과 유체가 누르는 압력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유체 속에 잠겨있는 물체가 유체로부터 떠받치는 부력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겠습니다. 뭐 하나 더 있긴 하네요. 파스칼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는데 네 번째 페이지에 파스칼 법칙, 이거는 오늘은 안 할 겁니다. 오늘은 부력까지만 하게 되겠습니다. 책 페이지 132쪽 유체 파트 1 다 폈습니까? 네. 우리가 압력이라고 불러주네요. 기호는 프레셔 P를 누리고 있습니다. 압력은 단위 면적이 눌러주는 힘으로 표현되고 있죠. 많이 알고 있는 수표입니다. 그렇다면 물에 있다면 하겠네요. 물 기둥의 높이가 이 정도쯤 있다고 해보자고요. 높이 H였고 물의 밀도를 로우라 쓰겠습니다. 밀도 로우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단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하자고 해보고요. 단면적이 눌러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요 깊이 H에서 받는 압력이라고 해보자고요. 면적에 눌러주는 힘인데요. 힘은 이 물체의 무게 아니겠습니까? 그지? 무게라는 것은 당연히 mg가 되겠습니다. 질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될 것이겠습니다. 부피 어떻게 표현됩니까? 밑면적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로우 AHG가 되고 있네요. A의 지워지겠습니다. 그러면 로우 GH. 그러면 깊이에 의해서만 요 압력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유체의 종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압력이 깊어진다는 너무나 당연한 말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저기서 두 번째 줄 P 말고는 다 로우인 거죠? P 말고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다 로우인 거죠. P 말고는 다 이건 로우 쓰는 거죠. 사람 영어 대문자 P하고 그리스어하고 로우하고 아마 중3 내용에 대기압이 나올 거예요.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순이 담겨있는 그때가 몇죠? 그죠? 순이 담겨있는 액체 순입니다. 이렇게 된 관을 넣었다가 세웠네요. 그렇게 관을 넣었다가 세우니까 순 기둥이 76cm만큼의 순 기둥이 눌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진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기압이 눌러준 것과 순 기둥이 눌러준 것마다 같은 상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1기압을 76cm의 순 기둥 높이로 하고 있습니다. 순의 밀도가 13.6이에요. 물보다 13.6배 더 커요. 그래서 물 기둥을 하면 어떻습니까? 대략 10m 정도의 물 기둥의 높이가 1기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높이가 만약 30m라고 해보자고요. 30m. 그러면 물 기둥의 눌러주는 압력은 3기압 정도 되겠네요. 근데 그 위에 진공인가요? 여기는 진공이었습니다. 그렇지 진공. 근데 이건 대기압이 1기압 눌러주고 있죠. 그래서 30m 기압이라 30m 수심에서 느끼는 압력이라는 것은 4기압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대기압까지 더해 주겠다는 거죠. 말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깊이에서 느껴야 될 압력은 위쪽에 어떤 P0가 있다면 P0 플러스 로지 H만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깊이가 H1인 것과 H2인 것 깊이 차이를 보면 압력 차이가 있겠죠. H1에서의 압력 차이는 P1 될 것이겠고 H2에서 압력 차이는 P2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압력 차이에 대한 압력 차이에서 위로 떠받치게 만드는 힘이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압력은 P2가 더 크죠. 그래서 델타 P, P2 빼기 P1 하겠다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로지 H2 빼기 H1 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우리는 압력과 면적의 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압력과 면적은 뭐죠? 예, 힘이죠. 네. 그렇다면 이 델타 P에다가 면적을 곱했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힘이 나오는데 힘이라는 것은 결국엔 물기둥의 무게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물기둥의 무게, 로 물기둥의 부피가 필요하겠죠. 면적 A 그리고 높이 H2-H1 되겠네요. 됐습니까? 밀도, 부피 그리고 무게니까 G가 되겠군요. 확인됐습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뭘만 곱한다면 중력가속도만 곱한다면 하겠습니다. 결국엔 똑같죠. 로 G 델타 P에다가 면적 곱합니다. 그지? A의 로 G H2-H1 이게 똑같나요? 그죠? 요걸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습니까? 부피라 부를 수 있겠죠. 그지? 네, 그래서 로지 부피 V 하겠습니다. 이게 물의 무게에 해당하겠고 이게 F 부력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물 속에 있는 이 물을 띄우는 힘을 부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로지 V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실컷 해야 될 것은 F 부력, 유체 밀도 로 G 그리고 유체 잠김 부피 V로서 부력을 계산해야 되는데 대부분 문제는요. 예, 이 부력과 앞에서 배운 돌림힘이 섞여 있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이 프린트 한번 펴볼게요. 여러분한테 입시물리 쪽에서 있던 문제들 그냥 모아놓을 뿐이에요. 뭐 별로 없어요. 제일 첫 번째 문제 한번 펴보십시오. 첫 번째 그림은 부피가 같은 두 물체 A, B를 이거 펴십시오. 어차피 책에 다 있어요. 그래봐야 로즈 V밖에 없어요. 부력이고 물체의 무게가 되는 물의 무게가 되는 거죠. 부피 같은 두 물체 A, B를 가만히 놨더니 A는 가라앉아 있고요. B는 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아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나요? 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부력의 크기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부력의 크기는 rho G V, 이 V가 유체 속에 잠긴 부피거든요. A는 전부 잠겨 있는데 B는 그렇지 못하네요. 부력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다? A 쪽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두 번째, A의 작용 부력의 크기는 A의 무게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물체를 가만히 평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B는 어떻습니까?는 이렇게 mg 내리는 중력의 크기와 이걸 위로 떠받치는 F 부력의 크기가 뭐하다? 평형하다라고 힘의 평행 관계에 있어서 같은 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떠있는 물체는 중력과 부력이 평형 관계인데요. 가라앉아 있는 물체도 그렇습니까? 하는 거예요. 가라앉아 있는 물체 A에 걸린 힘은 어떻습니까? 하면 mg 중력이 있습니다. 네. 이걸 떠받치게 만드는 F 부력도 있네요.
과연 이 둘이가 평행일까요? 아니. 예, 여기 하나 더 플러스 알파 해야 되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수직. 예, 요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 항력. 요것까지 합한 요 둘의 힘의 요 중력과 평행관계에 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작용하는 불의 크기는 A의 무게 대비 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해됐어요? 이건 B의 작용 합력은 했는데 이건 시선 둘 다 A, B 모두 다 합력은 어때요? 0이죠.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니까요. 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예, 물체 A는 일부만 잠겨 있고 B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이런 상태를 주었습니다. 문제 확인되겠습니까? 뭐합니까? 근데 답이 디귿만 맞아요. 니은이 틀려요. 4번이래. 4번 니은 맞죠? 수분은 누가 읽어? 4번인데 4번. 자, 아니 아니 저는 4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얘가 2번이라고 아니 해가지고. 너가 2번 답이 2번의 답이 몇 번이냐고 물어본 줄 알았지 2라고 하니까 아 자주 얘기합니다만 나는 답을 불러준 사람이 아니에요. 얘는 물질 전문. 1번의 답이 3번이다 5번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네.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수업을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봐야 돼요. 눈으로 보세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치 물체 A는 일부만 떠 있고요. B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고요. 이때 A, B, B의 부피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선 무조건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A가 떠 있는 것은 유체의 밀도에 비해서 A는 밀도가 작았기 때문이겠죠. 물론 B는 유체의 밀도보다 더 컸던 상황일 것이겠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우리가 질량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밀도가 크고 작고에 대해서 결국엔 가라앉아 있나 떠냐로 구분할 수 있겠다고요. A의 작은 부력의 크기는 B의 작은 부력의 크기보다 작죠. 부력의 크기는 어디에 관심 있다고요? 잠긴 부피에 관심 있다고요. 따라서 B가 더 큰 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긴 부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네. 얘기한 게 맨날 이거예요. 부력 크기는 어디에 관심 있다? 잠긴 부피에 관심 있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 네. 다음 A의 작은 부력 크기와 A의 작은 중력 크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예, 이놈은 중력과 부력이 서로 평형 관계이다 할 수 있죠. 네.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하면 아까도 보았다시피 중력 크기는 훨씬 더 크죠. 부력 크기도 어때요? A 대비 B가 더 부력이 더 큽니다. 플러스 알파 모두 필요하다고? 수직 항력도 필요하다고요. 이해됐어? 수업을 봐야 됩니다. 칠판 보세요. 귀로 들어가고는 뭐 몰라요. 지금 몇 달째 나하고 수업하고 있잖아요. 예, 드디어 돌림임이 적용되는 문제죠. 그리고 마치 질량 2kg짜리 물체 A가 왼쪽 끝에 있고요. 액체 속에 잠겨있는 질량 0.6kg짜리 B가 있어요. B는 0.6kg짜리인데요. 이게 어떤 액체 속에 잠겨있네요 하고 있습니다. 막대기 길이는 4L이고요. 질량은 모르겠어요. M이라고 하네요. 그때 실의 L거리, L, 2L거리 이런 식으로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이놈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B는 0.6kg이라고 했고요. 이때 B의 부피는 200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해놨습니다. 예. 잠겨있는 액체의 밀도 로는 0.5 g per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해놨네요. 문제 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것은 일단
B한테 작용하는 부력이 얼마입니까? 라는 산수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F 부력은 rho G V 하면 되겠습니다. 유체 밀도가 0.5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해놨습니다. 혹시 뭐 단위가 흔히 SI 유니트가 아니면은 즉 미터, 킬로그램 이런 단위가 아니면 주어진 단위 그냥 그대로 써 주십시오. 단위 환산해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SI 유니트로 바꿔낼 수 있어야 되겠다고요. G는 얼마입니까? 하면 10 미터 퍼 세컨 제곱이 되겠고요. V 잠긴 부피는 200 세제곱 센티미터 났습니다.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지워낼 수 있겠죠. 숫자 0.5, 10, 200 산수계산해 보면 1000이죠. 1000g 미터 퍼 세컨 제곱입니다. 여러분들 1000g이면 이거 1kg 아니겠습니까? 킬로가 미터 퍼 세컨 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쓰고 있나요? 뉴턴이죠. F 이퀄 MA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과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뉴턴입니다. 1뉴턴입니다. B에 다시 한 번 더 B에 올리는 F 부력의 크기는 얼마다? 1뉴턴입니다. 근데 B를 잡아 당기는 중력이 있을 겁니다. 0.6kg짜리거든요. 그래서 6뉴턴 되고 있네요. 결국엔 B한테 아래로 내리게 만드는 R자로 내리는 요 힘은 얼마다? 5뉴턴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간략하게 쓴다면 A 2kg짜리 20뉴턴짜리가 있고요. 여기는 R자로는 얼마다? 5뉴턴이라고 쓰는 뭘만 할 것이겠습니다. 네. 이 물체 M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확인됐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돌림힘을 엎어 써야 되겠네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방의 돌림힘을 묻겠습니다. 질량 M에 대한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5N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길이는 L이었습니다. 5N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는 3L만큼 길이가 됩니다. 토크 반시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근데 20N이고 L의 거리죠.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입니다. 산수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요게 20이고 15니까 5가 나와야 됩니다. M은 0.5kg 하면 됩니다. 됐나요? 20번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유체에서 다뤄야 될 공식은 크게 두 가지를 했죠. 뭐예요? 압력 P는 rho G H가 되겠고요. 그래서 압력은 어디에만 관심 있어라? 깊이에만 관심 있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F 부력의 크기는 어떻다? rho G V. 이때 V는 유체 속에 잠긴 부피만 관심 가져야 하겠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돌림힘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뭐랍니까? 여기 X1의 길이에 추가 매달려 있고 여기에 물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태인데요. 물통에다가 나무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랬더니 X2의 길이로 추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림과 같이 손저울에 물이 담긴 통과 추가 매달려서 손절이 수평을 이루고 있었고요. 나는 가에서 나무도막에
물을 채운 후 추를 매단 위치를 바꾸었을 때 손저울이 다시 수평을 이룬 모습입니다. 물의 부피가 2V였습니다. 물이 2V였습니다. 여기도 물은 2V가 있었죠. 있나요? 그리고 나에서 물에 잠긴 나무도막의 부피가 3분의 2V라고 해놨습니다. 나무가 물 속에 잠긴 부피가 얼마? 3분의 2V라고 해놨습니다. 문제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추를 매단 x1, x2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고요. 선저울, 통의 질량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확인됐습니까? 얘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면 추 곱하기 x1은 물 곱하기 뭐 이 정도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y 이런 돌림이 만족되고 있는 상황일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물의 밀도를 로라 합시다. 그지? 물의 부피가 얼마? 2V였죠. 이게 물의 질량이고 G까지 곱하면 이게 물의 질량입니다. 이거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잠긴 나무가 3분의 2V를 가진대요. 나무의 무게라는 게 결국엔 중력 아니겠습니까? 이걸 떠받치게 만드는 뭐가 필요하다? F 부력이 서로 평형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의 무게와 부력 크기는 서로 같을 것이겠습니다. 나무의 작은 부력 크기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로 G 잠긴 부피가 3분의 2V예요. 이것과 나무의 무게가 얼마다?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축 곱하기 x2가 하겠습니다. 축 곱하기 x2가 물 플러스 나무의 질량의 나무의 무게 y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됐나요? 예. 물은 아까 얼마였습니까? 하면 물은 로우 2VG였고 나무는 로우 G의 3분의 2V였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됐나요? 결국엔 최종적으로 x1 대 x2는 요 크기 대 로우 2VG 대 요거의 합에 해당하겠죠? 요거 산수계산 먼저 해볼까요? 이건 3분의 8 로지 V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됐나요? 예, 뭐 로지 V에 2대 있는데 이거는 3분의 6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몇 대 몇이다? 6대 8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예, 순수 부여의 문제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돌림임하고 섞어 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문제 다 확인됐습니까? 네. 다음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M, 4M이고 부피가 V로 같은 물체 A, B가 실로에 있는데요. 정지에 있는데요. A는 절반만 잠겨있답니다. 잠긴 부피는 얼마라고요? 2분의 V만 잠겨있대요. 다음에 B는 전부 다 안 잠겨있고 B는 바닥에 놓여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액체의 밀도는 A의 밀도의 3배인데요. 바닥이 B를 떠받치는, 즉 우리는 수직 항력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죠. 그놈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문제 확인되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에 가만히 정지해 있는 걸 보니까 A, B에 작용하는 전체적인 합력은 제로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A의 밀도를 우리는 low라고 한번 써봅시다. 이때 유체의 밀도는 A 밀도보다 3배나 더 크다 했잖아요. 네. 유체의 밀도는 3로라고 쓰면 되겠죠. 네. A의 부피, B의 부피는 서로 같은데 A의 질량 대비 B의 질량은 4배나 더 크다 봅니다. 밀도가 얼마 되겠습니까? 4. 예, 이건 B는 4로짜리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엔 A라는 놈의 B라는 놈에 작용되는 중력을 보면 이거는 mg만큼 작용하면 이 놈은 4mg만큼 작용될 겁니다. 요걸 위로 떠받치는 힘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A의 작용 부력의 크기는 했습니다. A의 작용 부력의 크기는 3로 G 잡기 부피는 2분의 V에 해당합니다. 네. B의 작용 부피는 B의 작용은 부력은 어떻습니까? 하면 3로 G V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이때 우리는 질량 M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면 A의 질량이잖아요. A의 밀도 곱하기 부피를 M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A의 밀도와 A의 부피를 곱하면 A의 질량 M이 나옵니다. 로 V는 M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로 V 하면 2분의 1, 2분의 3 mg가 되겠고요. 역시 로 V를 M이라 놓으면 이건 3mg가 됩니다. 네. 올리는 힘이 3분의 2mg, 3mg, 3분의 9mg만큼 됩니다.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B를 떠받치게 하는 추가적인 수직 항력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네요. 내리는 게 합해서 5mg거든. 네. 올리는 것도 합해서 5mg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수직 항력 크기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2분의 1 mg가 나올 수 있겠죠. 예. 불의 크기가 3분의 2mg, 3mg, 수직 항력 2분의 1mg 그렇게 올리면 합해가지고 5mg 올리겠고 내리는 중력도 역시 합해갖고 5mg만큼 되는 상황입니다. 되겠나요?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플러스 알파 퀘스천 실이 지금 A, B 사이에 걸려 있잖아요. 이 실의 장력은 얼마 될까요? A 입장에서 보면은요. A 입장에서 보면 띄우는 부력이 3분의 2mg였습니다. 내리는 중력이 mg였습니다. 실로 내릴 힘이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얼마요? 예, 실로 내릴 힘이 2분의 1 mg 걸리고 있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각각 힘의 평들을 즉 밑으로 내릴 힘과 위로 올릴 힘이 누군지 판단해서 글자 쓰시고 방향 쓰시고 그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됩니다. 시끄러봤자 맨날 쓰는 게 뭐야? 부력은 로 GV 요거 쓰고 걸리는 mg 요거 써가지고 서로 평관계 있게 누가 얼마 정도 더 플러스 알파 하는 힘이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필요하다면 돌림힘 하나 더 얹어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풀리고 있는 거는 우리가 시물리 책에서 앞에 파트에 있는 부력의 문제, 부력과 돌림힘으로 섞어지는 문제들 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집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재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겠나? 다음 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와 같이 길이가 L인 막대에 질량 M인 추와 질량이 각각 스몰 m 라지 물체 AB를 매달았는데요. B만을 물속에 잠기게 했더니 막대가 수평을 잃은 채 정지해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막대와 A를 연결한 C를 잘랐더니 A는 물의 절반만 잠겨 있는 상황을 보고자 합니다. AB의 부피는 서로 같고요. A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4분의 1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에서 줄이 매달린 지점부터 A가 매달린 지점까지의 거리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막대의 질량은 뭐하래? 무시하래요 하고 있습니다. 막대의 질량이 좀 있었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막대의 질량이 없답니다. 네. 그치? 니는 아깝지? 막대의 질량도 있었으면 참 재밌을 텐데 지금이 딱 좋은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도전적인 실 없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요. 막대의 질량을 넣는 문제 곧 만나게 돼요. 와. 자, 요 길이가 전체적으로 L이었고요. 막대의 질량은 없다 하고요. C를 이렇게 매달고 X 거리에 왼쪽에 M이라는 추가 있고요. 오른쪽에 M과 라지 M이 이렇게 놓여 있고 물체는 이런 식으로 잠겨 있어 하고 있습니다. 문제 맞습니까? 네. 예, 이 위에 있는 C를 잘라내니까 어떤 그림이 나와요? 라지 M이 있었고 스몰 M이 있었고 이때 A는 절반만 잠겨있다. 맞나요? 맞아요. 예, A의 잠긴 부피는 절반만 잠겨있다고 합니다. 이때 A의 부피도 V이고 B의 부피도 V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되겠나요? 되셨습니까? A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4분의 1V입니다. 라고 해놨습니다. 물의 밀도를 로라 합시다. 그럼 A의 밀도는 얼마 된다고? 4분의 1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까? 우리는 4분의 1로 그리고 얘의 부피가 V죠. 네. 이렇게 하면 M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되겠습니까? 얘한테 내리는 했습니다. 내리는 중력은 mg 내리고 내리는 중력이 라지 mg가 될 겁니다. 올리는 부력이 있겠네요. 네. 로우 g 2분의 v와 로우 g 이건 완전히 잠겨서 v가 됩니다. 네. 이 두 중력의 합과 AB 중력 합과 AB 불의 합은 뭐하다? 같을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근데 이때 로 V 있죠? 이거 합하면 얼마입니까? 로 V에 대해서 2분의 3 되죠? 네. 2분의 1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되겠나요? 네. 로 V의 크기는 4m에 해당할 수 있네요. 그지? 요게 4m이죠. 로 V가 4m입니다. 됩니까? 그러면 6mg에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예.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라제의 질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라제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5m입니다. 라제 대신 5m으로 부릅시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5m짜리한테 밑으로 내리는 5mg가 있었죠. 위로 떠받치는 부력이 있을 것 같네요. 로 G V 이렇게 될 겁니다. 로 V를 뭐라 했다고? 4m이라고 했다고요. 네. 로 V를 4m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4mg가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결국엔 잠겨있는 B한테는요 5mg라는 중력에 또 올리게 한 4mg니까 결국엔 mg만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거 확인되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다시 간략하게 쓴다면 이쪽은 m이고 여기는 얼마다? 요게 m이고 요 놈도 m이니까 합해서 2m이잖아요. 네. 그러면 2대 1로 있으면 되겠죠.
되겠나요? 예, 그래서 요 x의 길이는 전체 길이 L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하나 갖고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는 밀도가 로인 액체의 부피가 5V인 물체 A가 절반만 잠겨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냈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A 위에 물체 B를 올려놨더니 A가 3V만큼 잠겨 있어요. 다는 가에서 A 아래 B를 놨더니 B는 완전히 잠겨 있고 A는 V만큼 잠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B 밀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풀어줬던 문제인데요. 유체가 로우라는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A가 절반만 잠겨 있다 했잖아. 2분의 전체 부피가 5V니까, 그지? A는 5V의 전체 부피니까 잠긴 부피는 얼마다? 2분의 5V만큼 잠겨 있습니다. 문제 어떻겠습니까? 절반만 잠겨 있으니까 우리는 A의 밀도를 물의 밀도 로의 2분의 1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예. 만약 A가 잠긴 부피가 전체 부피의 90%가 잠겨 있고 10%가 떠 있다면 A는 유체 밀도 대비 0.9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절반만 잠겨 있는 거 보니까 A의 밀도는 유체 밀도의 절반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의 밀도가 이렇으면 A의 질량을 물어볼까요? A의 부피가 5V였으니까 2분의 1로 5V 이렇게 쓸 수 있겠고 A의 무게는 여기다가 중요가수도 G만 곱하면 될 것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긴 부피가 2분의 5V였기 때문에 A의 무게와 지금 당장 걸리는 F 부력의 크기는 2분의 로지 2분의 5V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A의 질량에다가 중요도수 곱하면 A의 무게가 됩니다. 자, 요 기본 상태에서 A 위에 뭘 올렸대? B를 올렸대요. 그랬더니 잠긴 부피가 3V가 됐답니다. 그러면 토탈 F 부력의 크기는 로우시 3V인데요. 이 F 부력의 크기는 누가 같습니까? 하면 A의 무게와 B의 무게 합과 같을 겁니다. A의 무게는 얼마였습니까? 하면 로지 2분의 5V였으니까 B의 무게에 해당하는 것은 로지 2분의 1V였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A가 5M의 질량이라면 B는 M의 질량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이거 해보게 되겠나? 네. 정리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게 나의 상태인데요. 다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B를 오히려 바닥에 놓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A가 물에 떴는데요. 요 부피가 얼마입니까? 하면 V만 잠겨 있답니다. 네. 지금 A, B의 무게는 바뀔 거 없죠? 네. 그럼 토탈 부력도 얼마야?
로지 3V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엔 잠긴 B의 부피는 얼마다? 2V가 된 거죠. 예. A가 V 잠겼으니까 B는 2V 잠겨야 될 것이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3V의 잠긴 부피를 보겠고, 그러면 이게 5M의 질량인데 부피가 5V라 했거든. 얘는 어때요? M의 질량인데 부피가 2V예요. A보다 밀도가 절반이에요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A의 밀도가 좀 전에 2분의 1로 했으니까 B의 밀도는 얼마라는 질문입니까? 대해서 A 밀도보다 절반이다. 4분의 V다. 4분의 5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는 질량이 m이고 부피가 v인 물체가 실에 매달려서 물속에 3분의 1v만큼 잠긴 채로 쓰였습니다. 잠긴 부피가 얼마라고? 3분의 1v만큼 잠겨 있어요 되고 있네요. 반면 실을 끊었더니 절반의 부피만큼 잠겨 있어 됩니다. 알겠습니까? 유체 밀도가 로우였다면, 그지? 이걸 뜻받치게 만드는 F 부력의 크기는 얼마 됩니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로우지? 2분의 V만큼이 부력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이 크기는 이 나무도막의 질량에 해당할 수 있는 중력 mg하고 뭐하다? 같네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중력이 mg고 부력은 2분의 로지 2분의 V인데 이 둘이가 서로 같은 크기입니다. 네. 그러면 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 당연히 이 실이 하나 더 끄집어 올리고 있는 이 힘이 더 있겠네요. 어차피 밑으로 내릴 중력의 크기는 mg만큼 이거는 바뀔 거 없죠. 나무의 질량인 m은 바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떠받치게 만드는 F 부력은 어떻습니까? 하는데요. 부력 크기는 로지 이제 3분의 V에 해당합니다. 로지 2분의 V를 mg로 삼았으면 요거는 mg에 대해서 얼마에 해당합니까? 3분의 2에 해당하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네. 로지 2분의 V를 mg로 했으면 3분의 V는 3분의 2 mg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 중력하고 평행을 이루고 있는 이 실의 장력을 물었습니다. 이 장력의 크기는 얼마 돼야 됩니까? 나머지 3분의 1 mg에 해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음 번 문제 볼게요. 최근에 풀던 문제죠. 기억나실까요? 답도 기억나시죠? 아, 그게 아닙니까? 자, 그림과 같이 전체 길이 8L짜리 직육면체 나무가